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소식, 로쿠하고 아마존 파트너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두 회사가 대규모 광고 제휴를 발표했잖아요. 이게 로쿠의 미래,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스트리밍 기기 회사로만 알았던 로쿠가 진짜 광고 플랫폼 강자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두 회사가 손잡았다. 이걸 넘어서요. 커넥티드 TV, 그러니까 CTV 광고 시장 전체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 판도까지 바꿀 수 있다? 네,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렇죠. 6월 16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마존의 광고 플랫폼 DSP라고 하죠. 네, DSP. 이걸 통해서 로쿠 시청자들한테 광고를 보여준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그렇게 파급력이 큰 건가요? 핵심은 바로 규모하고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이에요.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제 시청이 확인된 CTV 가구를 합치면요. 미국 전체 가구의 80%가 넘습니다. 80%요? 네, 약 8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와, 8천만. 이건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시청자들한테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타겟팅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야, 8천만 가구. 게다가 그 초기 테스트 결과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요. 아, 네네. 같은 광고 예산으로 도달률은 40%나 늘고 또 불필요한 광고 반복 노출은 30% 줄고 네, 그렇죠. 광고비 대비 효과는 무려 3배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3배. 이건 광고주들이 줄 서겠는데요. 그렇죠. 단순히 광고를 그냥 더 많이 보여준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광고 효율성 자체가 아주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이건 광고주들한테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죠.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 시장은 당연히 뜨겁게 반응했겠네요. 네,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발표 직후에 로쿠 주가가 10% 확 뛰었고요. 10%나요? 네, 그리고 연초 대비 상승률도 거의 50% 육박했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이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관들 전망도 꽤 긍정적이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로쿠의 플랫폼 매출이 한 3에서 5% 정도 추가 상승하고 네, 맞아요. 내년에는 구조적으로 8에서 12%더 성장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이 로쿠의 광고 매출이랑 플랫폼 수익성을 실제로 상당히 끌어올릴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실적 자체도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2025년 1분기 보니까 매출도 전년 대비 한 15% 넘게 늘고 순손실 폭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재무 상황이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지표가 있는데요.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아, 피했어요? 네, 회사의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한 2.6에서 2.8 수준이에요. 그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다른 고성장 기술주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어쩌면 시장이 아직 로쿠의 플랫폼 가치를 완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성장주 보실 때 이런 지표는 좀 숨겨진 가치를 찾는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광고 매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로쿠가 이 시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다른 주요 광고 플랫폼들하고도 다 연동이 되면서 로쿠는 이제 광고주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필수적인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 필수 플랫폼.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요? 네, 쉽게 말해서 로쿠 이용자, 즉 시청자가 많아질수록 광고주한테 더 매력적인 곳이 되고 광고주가 몰리면 그걸로 더 나은 서비스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광고 타겟팅 정밀도도 계속 높아질 거고요. 전망은 참 밝아 보이는데 그래도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직 흑자 전환을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손실폭은 줄고 있지만 언제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설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주가 변동성인데요. 베타라고 하죠. 이게 2.18로 꽤 높아요. 2.18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로쿠 주가는 평균적으로 2.18%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아, 변동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상승 잠재력만큼 단기적인 하락 위험도 크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TV 같은 기기 판매 부문은 여전히 적자 상태고요. 그렇지만 회사의 무게중심이 기기 판매보다는 플랫폼 광고 수익 쪽으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 자체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번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은 로쿠가 단순 스트리밍 회사를 넘어서 광고 플랫폼 강자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재무적인 개선 추세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CTV 광고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로코 자체의 플랫폼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아마존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생각하면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라던가 아직 흑자 전환 같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자료들도 보면 장기적으로 로쿠 주식 매수를 고려해 볼 만은 하지만 최근에 좀 급등했으니까 조정 가능성을 생각해서 분할 매수나 중장기 보유 같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은 이거 같아요. 로크는 이제 아마존, 구글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로쿠가 가진 이 방대한 시청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말고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로쿠의 진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